자,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고. 그래서 이 전유형 잠깐만 볼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인수분해를 하면 돼. 항이 몇 개예요? 3개지? 항이 3개면 크로스 1, 1, 3, 2.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쓸 때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0이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돼. x 마이너스 3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0이거나. 그러면 x는 3 또는 x는 마이.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 2개 나온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선 정리를 해야지. 이런 형태로.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전개. x제곱 여기에 2x가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3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상수는 1이 있는데 13이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1인 숫자 두 개를 찾았더니 3이랑 마사. 역시나 0,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 물론 앞으로도 수학을 계속 배워야 되지만 중학교는 지금 이 순간 2차 방정식을 위해서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학에서 2차 방정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항상 이렇게 얘는 합차 공식이지. 항이 2개니까 괄호 2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일 수도 있잖아. 선생님 완전 제곱식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0으로 만드는 x 값이 4 하나밖에 없지. 얘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할 거고 중복할 때 중이야. 근이 중복됐다. 원래 근이 2개인데 둘 다 4인 거야. 그치?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얘도 4, 얘도 4. 중복되고. 그러면 이렇게 중근이라고 써야 되고 서로 같은 두 근인 거야. 아까는 서로 다른 두 근. 얘는 서로 같은 두 근. 그거를 짧게 중근이라고 하겠다. 뭐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제 이해해볼까? 완전 제곱식인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 뒤에가 제곱수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반드시는 아니고. 16이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이지. 9x의 제곱이 뭐의 제곱이야? 3x의 제곱이지. 얘네 둘이 곱하면 12x. 2배 하니까 24x. 오, 맞았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 해가 뭐라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반드시 이렇게 중근이라고 써야 돼. 알았지? 습관을 들여. 안 쓰면 틀려요. 그런 말 하지 마. 안 쓰면 틀려. 자, 얘는 뭔가 이상하네. 2로 우선 인수분해할 때는 2로 묶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2로 나눠. 개수가 큰 거보다 작은 게 좋으니까. 그치? 우리는 여기 언제 죽었냐? 어제 고3 애들 수업했었던 거였는데
목표가 이거야. 식을 간단히 하는 거. 식을 간단히 하면 그게 방정식이면 방정식이 풀리고 부등식이면 부등식이 풀리고 오케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되면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간단한 거야? 숫자가 큰 거보다 숫자가 작은 게 간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2로 다 나눠. 인수분해할 때는 2로 묶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2로 나누면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0. 묶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랬더니 6의 제곱, x의 제곱, 6x 2배 하면 12x. 완전 제곱식이네. 그렇지? 얘도 3으로 묶은 다음에 하면 완전 제곱식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래서 다시 4번. 인수분해랑 똑같은 거야. 중근을 갖도록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앞단원의 인수분해에서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런 문제 많았었잖아.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이런 꼴이라는 거네. 여기가 x 제곱이니까 바로 x 쓴 거야.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x 제곱 플러스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비교했어. 그랬더니 4x가 2a니까 a는 2, a가 2니까 2k는 a 제곱이니까 2k는 2의 제곱, k는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선생님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x제곱 4x x제곱 4x면 뒤에가 4여야지 완전 제곱식이죠. 그치? 선생님은 이렇게 단박에 하겠지. 너도 이렇게 단박에 하길 바라고. 아니 완전 제곱식이 얼마 안 되니까 눈에 익잖아. 이거 그냥 바로 할 수 있지 않냐? x제곱 플러스 6x 몇이야? 12? 30. 아니 뒤에가 제곱수여야 된다니까? 다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이런 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네. 자 전개해봐. x 제곱 2axg 2a가 6이니까 a가 몇이야? 3.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어야 돼? 9. 그러니까 k가 몇이어야 돼? 2.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 이게 눈에 익어야 돼. 지금 고1이 되는 어떤 남학생 자꾸 완전 제곱식 못 해갖고 야 10번 써. 그랬었는데 최악이다. 왜? 아니 10번 쓰면 되지 왜 뭐. 1분 너무 많아요. 여기 뿔만 왜 붙었다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돼서 8x 플러스 8x면 몇이게? 네.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를 물론 선생님이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더 헷갈려. 알았지? 너가 깨닫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고. 그러면 더 헷갈려.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 오케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홀수가 없는 거야. 물론 홀수일 수도 있지.
x제곱 플러스 11x면 4분의 121이야. 이런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수인 거만 하면 그렇다고. 절반의 제곱. 오케이? 근데 절반의 제곱을 외우면 힘든 게 이런 게 힘들어. 그리고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의 루트를 씌워. 6. 그거의 2배. 12. 그 다음이 x제곱 플러스 이거잖아. 오케이? 다시 뒤에 걸 모를 때는 절반의 제곱, 가운데 걸 모를 때는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잠깐만. 여기 앞에가 1일 때만이야. 여기 앞에 숫자가 있으면 또 된단 말이야. 물론 그것도 더 쉽게 하는 법 이제 가르쳐 줄 거야. 우선은 그냥 넘어가야 돼. 알았지? 더 쉽게 하는 법 가르쳐 줄 거야. 아직 안 배운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 할 수 있나? 루트 씌우면 얼마? 3. 2배 하니까 6. 그러니까 K는 3. 이렇게 단박에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게 눈에 익으면 되잖아. 그치? 더 뒤로도 쭉 갈 수 있는 건데 보통 이 안에 끝나. 아 좋아. 진짜 하나만 더 할게. 오케이. 이 안에 끝나. 자,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어? 마이너스 16이지. 2항 해야 되잖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개수가 있어. 그러면 우선 2로 나눠. 어차피 나눠지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kx 2항에서 4는 0. 그럼 여기 봐봐. 4면 4x잖아. 그러니까 그게 눈에 익으면 그냥 보자마자 K는 넘버원. 그리고 우리 앞에 인수분해에서 항이 4개인 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얘를 인수분해하래. 항이 하나 둘셋넷 아이고 뭐요? 항이 4개야. 그러면 2개 묶거나 3개 하나 묶는데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3개 하나라 그랬어. 여기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보자마자 빡 하고 보여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둘이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고 이런 인수분해를 할래도 완전 제곱식이 눈에 해야 되고 선생님 저 완전 제곱식이 눈에 안 띄고요. 완전 제곱식 어려워요. 몇 번 써? 추천. 자 그래서 개념 완성하기. 요 방정식의 두근이 A 또는 B래.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지.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개수가 있어. 나누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크로스 공식하면 된다고. 곱해서 8이 되는 거 4, 2. 곱해서 3이 되는 거 마 3, 마 1.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맞아요? 쓸 때는 4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1. 조합을 잘 찾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x는 4분의 3 또는 x는 2분의 1. 그런데
두 근이 A, B인데 A가 작대. 아, 얘가 A란 소리네. 얘가 B고. 맞아. 그래서 작은 거에다가는 2를 곱하래. 정수대라고. 큰 거에다가는 4를 곱하래. 정수대라고. 그래서 답이 4. 오케이? 친절하네. 인수분해하면 된다. 3번. 여기 이제 중요라고도 나와 있고 우리가 중2 때는 무슨 방정식 배워올게? 3차? 1차 1차? 1차는 1학년 때 배웠지. 못 배웠어.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물어보잖아. 그래서 뭐 배웠냐고. 응? 생각해봐. 무슨 방정식 배웠는지. 선생님이 무설탕 정말 싫어하는데 맛있어. 연립방정식을 배웠지. 그래서 가가법, 대입법 했었잖아. 연립방정식을 배웠고 그때도 뭐 방정식 할 때마다 기본이야. 해가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 그게 숫자든 문자든 대입하는 거야. 숫자든 문자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 왜 대입해야 되겠어? x보다 마이너스 2가 간단한 거잖아. 우리는 목표가 간단한 방향으로 항상 가는 거야. 알았지? 수학 문제 풀 때 그런 생각 때 있지 않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목표가 간단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분수보다 뭐가 간단해? 정수가. 문자보다 뭐가 간단해? 숫자가. 문자가 여러 개인 것보다 문자가 한 개인 게. 숫자가 큰 것보다 숫자가 작은 게.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식의 사칙 연산을 배운 거야. 다항식의 사칙 연산 하면 다항식이 간단해진다고.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 그 다음에 괄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뭐 혹은 뭐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 곱셈을 해. 마지막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게 실은 나누기였던 거고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히 할 게 없어. 동류항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덧셈 뺄셈 할 게 없지. 괄호 같은 것도 없지. 인수분해도 할 수가 없지.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간단하게 하는 방법 대입이 있는 거야. 대입. 대입이라고 하지 말자. 속어인데 문자를 속어하는 건데 문자를 속어하는 방법이 대입하거나 가감법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할 때는 가감법 많이 했는데 우리는 보통 대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속어가 된다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 이게 간단한 거니까. 알았지? 어떻게 그랬더니 에? 아, 이거 선생님이 대입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 풀이를 외우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간단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간단한 방향. 선생님이 정말 너가 고3이 돼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야, 간단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고3인데 나한테 엄청 혼났는데 야, 내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해. 간단한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4, 2, 8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은 0. 봐봐. 간단해졌잖아. 그치? 얘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요 동류항끼리 계산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맞아요. 선생님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간단한 방향으로 항상 가는 거야. 문제 풀고 얘기해. 너무 기니까. 자, 이렇게 대입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 문자가 두 개인 것보다 하나인 게 간단한 거니까. 또 대입한 거지. 자, 이제 인수분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인수분해. 2, 1, 5, 2, 여기 마이너스. 그치? 4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 쓰면 2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는 0. x는 2분의 5 또는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원래 구한 해고 다른 한거는 2분의 5. 그거 정말 2분째 그대로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 알았지? 자, 그래서 뭐라고? 문제 풀이 뭐 문제마다 다 뭐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이가 있지. 그 풀이를 외우지 말고 뭐든 다 간단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중요하니까. 이 뭐 어렵다고 아니야. 얘는 지금 복잡하잖아. 말해봐. 왜 복잡해 보여? 문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문자가 하나인 게 좋은데 문자가 두 개잖아. 오케이? 그런데 x가 2래. 그럼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x를 소거한 거네. 그러면 문자가 하나가 되지. 봐봐. 훨씬 간단해졌지. 얘를 더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것도 싫고 지금 숫자가 2로 다 나눌 수 있네. 그러면 숫자도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이고 마이너스 2로 나눠. 그게 더 간단하니까. 그러면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 와, 훨씬 간단해 보이지. 동류항 계산할 건 없고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이랑 m은 2야.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해가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보통 셀렉트 해야 돼. 셀렉트가 뭐냐? 뭐라고? 아니, 맞아. 선택. 선택을 해야 돼. 얘를 쓸지 아니면 둘 다 쓸지. 선택해봐. 문제 보고. 선택해봐. 왜? 너무 쉬운 선택이라 그런 거야?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선택하라고 요 말이 있는 거야. 수학 문제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하나하나 다 소중해. 막말로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요 말도 중요한 거야. x도 있고 m도 있잖아. 그러면 x가 문자야 이 뜻이야. m은 개수야. 오케이? 어쨌든 m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다시 또 다른 거는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다시 여기다 또 대입해. 왜? 그래야 간단하니까. x제곱 플러스 3x 대입할 때 부호 조심하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 또 셀렉트 해야지. 또 다른 근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 빼고 마이너스 5를 얘기하는 거네. 알았지요? 오 번 뭐야 5번 안 하고 싶다. 너무 쉬워서.
돼요. 5번. 2차 방정식의 두 분 중 작은 근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야지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5 셀렉트 해야 된다고. 작은 근 마이너스 2를 얘기하는 거네. 그치? 셀렉트 어려운 거 아니지? 마이너스 2가 얘의 근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4 더하기 4 더하기 k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8. 너무 쉽지? 7번 공통인 근을 구하래. 나 지금 장난하는 건가? 원래 나오는 문제 맞는데. 오케이? 자, 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해야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x는 마3 x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또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해야지. x 플러스 3 x 플러스 5. 그러니까 해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그러니까 공통인 근이 뭐야? 마이너스 3.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있잖아. 이거 고등학교 버전으로 팁을 하나 얘기해줄게. 고등학교에서도 2차 방정식을 또 배워. 팁 정확히 알아야 돼. 얘를 있잖아.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말은 실은 연립이란 소리야. 연립 방정식의 연립. 알았지? 공통인 근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야. 연립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문자를 하나 소거해야 돼. 가간법 혹은 대입법. 근데 얘는 문자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소거를 할 필요는 없고 가간법이나 대입법. 가간법 해. 빼 그냥. 그럼 x제곱 날라가 버리지? 그럼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마이너스 7x. 그지? 빼니까 마이너스 21은 0. 그러면 x는 마3. 아이고. 인수분해 안 하고도 풀 수 있다.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 문자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아마 중학교에서는 인수분해가 돼서 둘 다 인수분해하고 그래서 공통인 거 찾아라 이런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을 배우긴 배우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배워. 그때 이렇게 하면 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치? 왜 팁 마음에 안 들어? 빼면은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건데 마음에 안 들어? 얘도 그냥 빼면 안 없어지니까 밑에 2를 곱해. 가간법. 가간법 알지? 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는 0. x는 1. 이거 팁이고 중앙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해가 1 또는 3. 크로스 2, 1, 3, 1 마이너스. 해가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공통인 거 맞네.
그 다음 중 중군을 갖는 것은 중군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여기서 완전 제곱식 찾으라고. 얘네. 아니네, 얘 아닌데. 얘네. 큰일 날 뻔했네. 예, 4x가 2x의 제곱이고 25가 5의 제곱이야. 얘네 둘이 곱하면 10x 2배 하니까 20. 그치? 5번. 다음은 중군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자, 여기가 10이면 여기 몇이게? 해봐. 저기서 보고 해. 그러면. 25. 그래. 그러니까 요게 25여야 되니까. (3K는) 21, K는 7. 맞아요. 물론 절반 5의 제곱 25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거야. 자, 이제 3번. 이게 조금 어려워. 오케이? 어려워. 근데 뭐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이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서만이 아니야. 내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정말 중요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도 중요해. 완전 제곱식.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빈말이 아니야. 10번 써. 추천. 알았지요? 그 대신 여기서 자주 쓰는 건 이거니까 이거 할게. 이게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개수의 절반의 제곱 4가 있어야 한다.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 뒤에 절반의 제곱 9가 있어야 한다. 여기 뒤에 상수 구하는 거 자주 할 거라서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근데 만일에 x제곱 마이너스 x 이래도 어떻게 한다고? 절반하면 2분의 1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분수 써야지.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 이거만 조금 연습하자. x제곱 플러스 10x. 자, 그럼 몇이야? 25. x제곱 마이너스 4x. 4. 그래, 알았지? 이거 기억해. 그래서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혹은 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는 커플이야, 커플.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제곱근 루트를 제일 먼저 배웠잖아. 그치? 제곱근이 루트라고. 이거 왜 배웠다고? 가장 간단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제곱근을 배운 거라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고. 가장 간단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그러니까 x제곱은 9야. 그러면 x는 뿔마 3. 그치? 근데 x제곱이 10이야. 그러면 얘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뿔마 루트 10. 제곱수면 루트가 없고 제곱수가 아니면 루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수가 제곱수인 걸 보자마자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식도 어떤 식이 제곱식인 거를 보자마자 아는 게 중요하다. 물론 선생님도 숫자가 엄청 크면 보자마자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내가. 작은 수 작은 수. 자,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이런 거 해.
여기. 그럼 어떻게? 양변에 루트를 씌워. 그러면 좌변의 제곱은 없어지고 우변은 뿔마 9의 루트 씌우니까 3이 된 거야. 이게 잘 봐야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3 이항하면 이렇게 되고 의미가 뭐다? 플러스면 6 마이너스일 때는 0. 알았지? 얘를 전개할 필요 없이 좌변이 제곱수면 그냥 한 방에 루트 씌우면 돼. 맞아요? 제곱수면. 그러니까 좌변이 제곱식이면 오 좋네. 자, 그러니까 보면 좌변이 제곱식이면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 뭐야? 뭔데? 좌변이 제곱식이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10 이렇게 좌변이 제곱식이야.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이거만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x 플러스 1은 얘는 뿔마 루트 10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0 이게 한근. 또 다른 한근은 이거야. 와 이제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다. 오케이? 잠깐 쉬자. 왜 갑자기 컨디션 좋았다가 제곱식 얘기했더니 또 머리가 멍해졌어? 잠깐 쉬자. 그래. 잠깐 쉬자. 힘들어? 오늘 수빈이 없이 혼자 수업 들으려니까 힘들지? 야, 그냥 이 순서대로 하면 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2차항의 개수. 여기 앞에 개수 2가 있으면 2로 양변을 나눠. 왜? 그래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편해서 그래. 나눠. 그 다음에 상수항 2항이. 오케이? 2항 안 하고도 풀 수 있지만 2항해. 그 다음에 요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아까 연습했잖아. 어떻게 한다고? 절반의 제곱 1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좌변에 1이 있어야 되니까 우변에도 1을 해야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은 6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2항 하면 돼. 이걸 언제 쓰는 거냐? 언제 쓰느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선생님이 인수분해가 되는 건 실은 특별한 거라고 그랬어. 보통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2인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숫자고. 알았지요? 다시 한번 2차항의 개수로 나눈다. 상수항 2항한다.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이 필요해. 양변에 1을 더한다. 그래야 동호가 성립하니까. 그러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루트 씌운다. 끝. 자, 1번. 다음을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시오. 얘는 1차항이 없으니까 2항만 하면 스스로 제곱식이 된 거지. 1차항이 없으니까 양변에 루트 씌우면 x는 뿔마 루트 21. 끝. 양변은 우선 2로 나누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6은 0. 2항하면 양변에 루트 씌우면 뿔마 6. 물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그래서 1차항이 없으면 그냥 양변에 루트 씌우면 돼.
얼마나 빌드업을 하려고 이런 것까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면 뭐가 좋다고? 양변의 루트 씌우라고. 그러면 x 플러스 2는 4. 루트 씌워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2차식이 몇 차식으로 바뀌었어? 1차식으로 바뀌었지. 당연히 2차식보다 1차식이 말할 수 없이 쉬운 거지. 간단한 거지. 이게 풀만 꼭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2 뿔마 4고 그러면 해가 플러스일 때 2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6.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복부가 두 번 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우선 3으로 나누고 오케이? 꼭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여기 앞에 개수는 나누는 게 좋다고. 3으로 나누고 그러면 x-3의 제곱은 3 양변에 루트 씌우면 뿔마 루트 3 이항하면 3 뿔마 루트 3 2로 나누고 양변에 루트 씌우면 오랜만이라 까먹은 거 아니지? 분모의 루트면 우리는 유리화를 꼭 해야 된다. 유리화는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어. 분모 분자의 루트를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 분자는 루트 마이너스 5 이항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5 플러스 2 루트 2 또는 5 마이너스 2 루트 2 꼭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 부호가 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해보자. 아이고 정말 빌려. 고치기만 하네. 끝까지 풀지도 말고. 어떻게 한다? x제곱의 개수로 나누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나눌 게 없는 거고 상수항을 이항해. 이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러려면 상수 뭐가 필요하다? 절반의 제곱. 16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우변에도 16을 해야지. 공평하게. 맞아요. 요거 우변의 안에서 실수 정말 많이 한다. 선생님도 자주 그러고 선생님 실수하면 네가 뭐라고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 x-4의 제곱 우변은 20 여기까지만 하래. 양변 루트 씌우는 것까지 하지 말고 양을 늘리려고 p가 마이너스 4 q가 20 2번 어떻게 한다고? 2로 우선 나누고 그래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쉬우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상수항 이항하고 너도 문제 풀 때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하면서 풀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 절반이 2분의 3이고 제곱하니까 4분의 9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거 보고 얘 다시 인수분해 못하면 바보야. 완전 제곱식인데. 알았지? 2 더하기 4분의 9 하면 4분의 얘는 8, 9니까 17 그래서 P는 2분의 3, Q는 4분의 17 한 번 더 2로 나누고 상수항은 단박에 이항하고 큰일 날 뻔했네. 와
얘 2로 안 나올 뻔했네. 야, 씨. 그지? 몇 더해? 몇을 더해? 여기 봐 빨리. 저기 그거는 돼야 되는데. 9를 더해야지. 여기도 9 더하고 여기도 9 더하고. 그러면 좌변은 x-3의 제곱. 우변은 2분의 10. 이게 2분의 18이니까.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 q는 2분의 15. 어떻게 하라고? 이 꼴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도 다 무조건 나누라는 거야.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자, 그래서 이제 궁극의 4번 하나만 할게 하나만. 이 뒤에도 또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상수항 이항하고 정말 쉬워. 절반의 제곱 4를 더하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4의 루트 씌운 거 쓰면 되지. 우변은 5 양변에 루트 씌우면 뿔마 루트 5 이항하면 끝. 이렇게 간단하다. 오케이? 요거 3번 한번 할게 그럼. 3번 이항하고 개수가 분수라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룰은 항상 똑같은 거야. 어떤 숫자든지. 절반 4분의 1 제곱 16분의 1. 그럼 인수분해하면 16분의 1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우변은 16분의 33. 양변에 루트 씌우면 x 플러스 4분의 1은 뿔마 4분의 루트 33.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 뿔마 4분의 루트 33. 풍분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써도 돼. 별거 아니지. 그래. 어떻게 한다고? 이항하고 이 얘기는 또 풀어야 돼 내가 진짜. 이항하고 너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아니야. 양변에 루트 씌우면 이항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5니까 2.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하나 빌드업하는 걸 다 문제로 만든 거야. 오케이? 학교 시험에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한 문제만 나오겠지.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 문제집만 그러지 않아. 다른 문제집 다 그래. 알았지? 오, 근데 이거는 안 했었네. 와우. 이거 어떻게 한다고? 양변을 A로 나눠야지.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루트 안이 음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분의 Q 루트를 씌우기 전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나누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맞아. 여기에 선생님은 등호가 있는데 쟤는 왜 등호가 없냐면은 등호가 있으면 서로 같은 근인 거야. 0으로.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빠진 거야. 얘도 나중에 더 쉽게 하는 거 배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미안한데 이 다음 단원도 이거야. 얼마나 중요하면
지겨워. 1부이다. 어떻게 한다고? 2로 나눈다. 상수항 이항한다.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a는 얼마? 1. 그래서 a는 1. 그러면 좌변이 x 플러스 1의 제곱, 우변은 2분의 3. 그러니까 b도 1, c는 2분의 3. 그래서 답이 2분의 3. 장난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실은 실력 확인하기까지 숙제를 내주고 싶지만 그래 여기 뭐냐 92까지만 해. 별로 많은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밀린 거 하나고 알았지? 밀린 것도 너무 모르겠으면 우선 그냥 넘어가. 나중에 또 다시 할 때 하자. 알았지? 92까지